기초를 보니까 아는 것 같아도 기초를 모르더라고. 제로부터 구글 메일 만들고 아예 그거를 갖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기까지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유튜브 열심히 올리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는 저게 너무 기초라 생각했는데 막상 수강생들은 올리는데도 몰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건들게요. 자, 이제부터 사과 주스 먹으면서 이거 왜 빨대 어디다 놨어요? 빨대가 없다? 아, 있구나. 갑시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 여기서 성과 못 내면 나는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 정도의 그 인재들을 갖다가 대표님 빼고 오늘 또 컨셉 뭐 시작한다 그랬지 아까? 대학교 영어 공부? 자, 그래도 형님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든든하죠. 자, 인터넷 고객 모집 구조 만들기 3가지 정석인데요. 제가 조금 이론적인 거를, 실습은 아니에요. 이론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거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세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자, 유망 고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항목 2가지는 모집하고자 하는 유망 고객을 명확히 한다. 유망 고객을 획득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인터넷 고객 모집의 구조 만들기 3가지 정석을 통해 성과를 얻으려면 위에 2가지 항목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모으고자 하는 유망 고객을 명확히 한다.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고객을 모집하고 싶은가 이거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적인 고객, 타깃 설정.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다고 생각해도 이 타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타깃 설정을 함으로써 유망 고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인데 타깃 설정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타깃을 설정함으로써 타깃을 모집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및 타깃에 맞는 모집 방법을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타깃을 정하는 것이 고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좁혀요. 타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타깃을 정하면 고객의 수는 줄어들지만 하지만 타깃을 정해야 자신의 업종,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예? 타깃을 좁혀야지만 정해야지만 자신의 업종,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매출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 업계 최고 그것이 타깃 설정의 가장 큰 장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깃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업종, 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획득하자는 거예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을 위한 어떤 영어, 학습법, 성적이 80에서 90점 올라가는 그걸 갖다가 한다 그랬을 때 그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4학년, 5학년 전부 다 학부모들은 주목한다고요. 저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타깃 그 3학년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라고 딱 해버리면 시선이 여기 내가 다니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인데 해가지고 시선이 더 가버려요. 네? 그래서 타깃을 단점은 잘못 정할 때 가장 큰 단점이에요. 타깃을 잘못 설정하면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타깃 설정하는 건 너무 둥그렇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모으고 싶고 저 사람도 모으고 싶고 그래서 막 남자 여자 막 타깃을 크게 정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상적인 타깃을 명확히 하는 7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은요. 원래는 랜딩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건드는 거예요. 질문 1. 자신의 업종, 업계를 자신이 잘 팔리는 상태로 세분화하면 어떤 시장이 남는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잘 팔리는 상태로 세분화 어떤 시장? 참고에 목표 달성 코치가 있으면요. 세분화예요. 창업 코치, 다이어트 코치, 연애 코치, 남자를 위한 여자를 위한. 그러면 여자를 위한 연애 코치라면 잘 판매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업종, 업계를 자신이 잘 팔리는 상태로 세분화를 갖다가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타깃 자체를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타깃을 명확히 하는 7가지 질문인데 질문이 세분화한 업종, 업계에서 이상적인 고객의 성별, 직업, 연령대 그것도 좁혀야 돼요. 성별, 직업, 연령대 그리고 이상적인 타깃을 명확히 하는 3번째 질문 만약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고객들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침 까면 이빨이 다 아픈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타겟으로요. 질문 4. 타겟은 어떤 꿈과 희망과 소원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타겟을 그러니까 명확히 하는 질문이에요. 네, 5번째. 그런 타겟은 어떤 고민과 외로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가? 네? 질문 6. 만약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고 말하는 고객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했을 때인가? 그러면 타겟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포 애프터를 갖다가 이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어떤 말하는 고객.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할 게 많아서. 질문 7. 타겟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잠재적인 고민 욕구는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거를 문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잠재적인 고민 욕구를 갖다 알려줌으로써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런 상품이 필요해. 이런 게 어떤 스텝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의 어떤 고객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랜딩 페이지에 어떤 예상되는 고객을 모았잖아요. 그럼 고객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막연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고민과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육을 메시지를 던져주면 고객이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지 해가지고 어떤 신뢰감을 쌓는 거예요. 자, 유망 고객을 얻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등이 많잖아요. 네? 시스템이에요. 그거에 제가 아까 SNS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SNS에서는 바로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무조건 URL을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유튜브에서 판매하고 블로그에서 판매하고 페이스북에서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예? 인스타그램 광고. 그래서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해서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고객의 DB를 갖다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객의 DB를 받으면 뭐가 좋아요? 예? 일반 고객. 예? 고객의 DB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세미나에 쳐려고. 세미나에 초대. DB가 있으면 내 쪽에서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DB가 없으면 이 사람이 오는 거를 갖다가 기다리게 되거든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상품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의 학원을 선택을 할 때 대표님의 학원만 보진 않아요. 여러 군데를 봐요. 예? 그런데 대표님이 DB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쪽에서 푸시해서 왜 우리 학원이 좋은가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데, 그게 없으면 홈페이지만을 보면서 고객이 선택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는 내가 그 DB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고객한테 교육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라든가 스텝 메일이라든가 스텝 문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냥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뭐 블로그에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당장 구입하는 고객들밖에 근데 고객은 당장에 구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구입하는 고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터넷 마케팅이고 뭐 마케팅이 어떤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DB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DB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DB를 평상시에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항상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얘기하는 게, 일본에서 인터넷 마케팅을 잘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은 DB가 수십만 개,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들을 갖다 항상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상품을 딱 만들었을 때 고객한테 그냥 탁 보내면 바로바로 마감이 돼버려요. 왜냐면 신뢰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를 걱정을 안 해요. DB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DB를 갖다가 모으셔야 돼요. 평생 걱정 없어요. DB를 모으는 작업은요. 자, 왜 메일 주소를 모으는가? 메일 주소를 획득하는 것이 결국은 유망 고객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름과 메일을 같이 모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이에요. 메일 주소만 요즘은 인터넷의 흐름이 메일 주소만 모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만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메일 주소를 획득하면 유망 고객이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메일을 사용하여 유망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세일즈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예? 세일즈 메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8대2 정도예요. 좋은 정보라든가 그런 것 갖다 많이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 정도에, 저도 아까 메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세일즈가 가는 거예요. 예? 무조건 세일즈가. 그 다음에 세미나를 안내하는 등 제가 사용하는 방법, 내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시예요. 예? 그것을 통해 매출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가 많으면 DB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요. 자, 예를 들어 유망 고객의 메일 주소가 없으면 자신의 상품을 세일즈하고 싶어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규 고객을 항상 모으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모으는 거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5배 이상. 네. 그래서 반대로 메일 주소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상품을 세일즈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메일. 푸시형 미디어예요. 이거 메일의 문자도 마찬가지고, 메일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유망 고객에게 다가가는 미디어를 푸시형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갖다가 올렸다. 굳이 협업 체제 안 하더라도 나는 DB가 있기 때문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클릭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DB가 없고 처음에 그럴 때는 협업 체제도 필요하죠. 근데 이런 어떤
DB가 많으면 그런 어떤 조회수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단 어떤 댓글 뭐 하여튼 그래서 푸시형이란 판매자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고객 모집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망 고객에게 직접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말하자면 유망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사달라라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DB가 있어서 요번에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랜딩 페이지 만들면 일단 거기다 뿌려요. 뿌려가지고 반응을 보고 또 광고를 또 쳐요. 광고를 해서 다시 고객을 모으고 이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만 하면 돼요. 광고만 하면 자동으로 세일즈가 이루어지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저는 광고에서 DB를 갖다가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만들면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가지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오면서 그 자동으로 사람들이 열어보고 세미나 있으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신청 그런 식으로 이게 자동 판매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요. 네? 판매자가 유망 고객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원하는 매출을 원하는 타임에게 세일즈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네? DB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유망 고객을 모아두셔야 한다. 어디 갔냐? 자,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서 메일 주소를 모으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시스템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본 같은 경우는요 메일이랑 라인 그러니까 라인이 그거를 동시에 같이 가요. 그래서 메일로도 오고 라인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문자라는 게 그거의 대처예요. 시스템 문자랑 메일을 같이 사용하세요. 메일이 예를 들어서 이 메일 고객이 별로 없으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메일에 의해서 오는 고객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제가 문자 하나도 안 썼어요. 전부 100% 다 메일로 온 거예요. 제 세미나들 전부 자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정말로 유익한 유용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메일을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메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메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메일을 봐서 세미나에 참가한다. 그 메일 보고 그 헤드카피가 마음에 들어서 끌려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메일을 갖다가 1년 동안 안 보더라도 제가 삭제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삭제를 안 해요. 네? 언젠가는 볼 수 있는 메일 어떤 그게 여러분들도 1년 만에 메일을 클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주의점. 세일즈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세일즈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잘못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유망 고객에게 미움을 사서 메일을 더 이상 그래서 메일을 만들 때 세일즈만 하면 절대 안 유용한 유익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세일즈만 하면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해제를 해버리고 메일을 통해 세일즈를 성공시키려면 메일을 받은 유망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질 만한 메일을 보내야 한다. 세일즈 메일을 보내기만 하면 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세일즈 메일은 자연스럽게 세일즈가 이루어져야지. 자, 메일 푸시형의 장점. 의도적으로 유망 고객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행동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유망 고객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상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 유망 고객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상품을 제공할 경우는 이 푸시형이 푸시인데 푸시 메일 푸시형의 단점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가 많으면
유망 고객의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발송 빈도가 너무 적어도 유망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서 처음에 유망 고객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처음에 랜딩 페이지로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빈도가 계속 1일차, 1일차 이렇게 와도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해도 계속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빈도도 잘 조율을 해야 돼요. 발송 빈도가 너무 적어도 유망 고객한테 잊혀질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잊혀지는 거예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갔는데 이게 잘 안 가게 되는 거는 잊혀져서 안 가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런 걸로 한번 딱 보내서 기억나게끔 만드는 성과로 최소한 메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주일에요. 예? 자, 메일 주소를 얻는데 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일 주소를 얻는데 랜딩 페이지거든요. 예? 유망 고객의 메일 주소를 모으려면 랜딩 페이지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랜딩 페이지 자체를, 저도 그래요. 홈페이지는 따로 있긴 한데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예? 랜딩 페이지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랜딩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란 유망 고객의 일종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랜딩 페이지가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랜딩 페이지가 이런 용도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것들이요. 네. 위에 사이트 같은 한 장의 페이지, 원래 랜딩 페이지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다른 데로 링크를 갖다 가지 않고 그냥 어장에 고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부 끝내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갖다가 만들지 마는 게 랜딩 페이지야. 한 장에. 그러니까 한 장에 너무 많은 거를 갖다가 넣어도 안 돼요. 랜딩 페이지는요.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그래서 홈페이지의 목적도 랜딩 페이지로 많이 오게끔 만들어요. 네? 거기에 배너,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배너를 오퍼를 준다라는 배너를 딱 클릭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로 오면 원래는 랜딩 페이지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생성을 안 둬버려요. 네? 저도 아까 한 것처럼 클릭하게끔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 페이지로 아까 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유망 고객 모집의 3단계 차별화된, 이건 블로그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로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블로그를 갖다가 운영하기가 힘든 분들도 많고 블로그를 갖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블로그 시작해봤자 의미 없죠? 네. 없나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그렇죠?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저도 티스토리에서 운영하는데 네이버, 저도 그게 좀 실수인 게 네이버에서 블로그 운영하다가 그게 날라가 버렸어요. 날라갔다는 것보다는 저품질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좀 반감이 있어서 안 해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생각했을 때 후회스러워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왜냐면 네이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링크 걸고 뭐 하니까 저품질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필수예요, 블로그는요. 자, 차별화된 유튜브를 구축한, 차별화된 유튜브란 경쟁사와 차별화되어 있는 고객 모집용 유튜브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유튜브를,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고객 모집용 유튜브. 예? 차별화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상품 서비스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더 뛰어난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여 독자적인 입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명확히 차별화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유망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화, 다른 데와 동일하지 않는 나만의 차별화가 뭘까 싶은 거가,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블로그를 통해서요. 자, 그럼 어떻게 유튜브를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거는 차별화 컨셉이에요. 자, 차별화 컨셉이란 자신이 어떻게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활동하고 있는가, 그 점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차별화 컨셉에 맞춰 유튜브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경쟁사와 차이를 벌릴 수도 있고 유망 고객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차별화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면 랜딩 페이지를 못 끝내요. 자,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리스트 획득, 랜딩 페이지, 메일, 매거진, 스텝 메일 등 자신의 비즈니스 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유망 고객을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차별화 컨셉이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큰 열쇠예요. 사실은요. 다른 곳과 내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게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큰 열쇠예요. 남들이랑 다 똑같으면 고객이 나를 선택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해요. 자,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인 차별화 컨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화 컨셉은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별화 컨셉이요. 리스트를 얻기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 유튜브를 통해 유망 고객의 메일 주소를 획득하기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 차별화 유튜브에 접속한 유망 고객을 랜딩 페이지에 유도하여 그것을 통해 메일 주소를 획득한다. 이러한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설명문에 랜딩 페이지 주소가 가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고 보통 많이 그래요. 네? 자,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를 막 쓰는데 반드시 랜딩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글들 자체를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2단계 리스트를 얻기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 리스트를 획득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포인트는 랜딩 페이지는 자신의 차별화된 컨셉에 따라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망 고객의 메리트가 뭔지 아까 제 거에도 이게 있어요. 유망 고객의 이익, 얻게 되는 미래, 네? 내 오퍼를 내 상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미래, 오퍼의 내용, 특점, 보증, 한정성도 메일 주소, 등록 양식, CTA라고 하는데 나중에 해서 위의 요소가 리스트를 획득을 위한 요소 중에서 제가 밤새면서 네. 이 위의 요소가 리스트를 획득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거예요. 단계 3. SNS를 활용하여 블로그 랜딩 페이지의 접속자 수를 늘린다. 유튜브는 올리면 이게 띄엄띄엄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광고는 SNS 광고는 항상 해야 돼요. 원래는요. 자동 판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어떤 우리 전문가한테 그거를 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만 하면 자동으로 순환돼서 언제든지 고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차별화 유튜브와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저절로 액세스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세스를 모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차별화 SEO 대책, 유튜브 상에도 SEO 대책이 있지만 광고하라는 소리예요. SEO 대책이란 유망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의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위에 표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블로그에도 SEO가 있죠.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데 그런 그냥 기다리는 어떤 블로그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의 검색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는 항상 같이 맞물려 나가야 돼요. 광고를 안 하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광고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광고를 갖다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광고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만 날려. 계속. 그런데 광고를 지난주 토요일 날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광고하는 비용이 3천인가 4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 옷 쇼핑몰. 그런데 3천만 원, 4천만 원을 하더라도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광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난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광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PDCA 그 돌려가지고 성과를 내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지만 광고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유튜브를 통해 6만 고객을 획득하는 방법. 동영상 설명란에 랜딩페이지 URL을 써놓을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랜딩페이지에 URL을 기재한다. 유튜브 동영상을 본 6만 고객이 랜딩페이지에 URL을 클릭한다. 랜딩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네. 랜딩페이지에 URL을 기재할 때의 포인트는 동영상과 함께 단순히 랜딩페이지에 URL만 기재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랜딩페이지에 URL을 기재할 때는요. 어떤 문장을 갖다가 집어 넣으셔야 돼요. 6만 고객이 URL을 클릭할 만한 문장을 함께 기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참고에 고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172명이 15만 30번의 계약을 체결한 완전 차별화된 유튜브 만드는 방법. 무료 노하우 공개 중 URL 클릭. 이런 식으로 그냥 URL 적어서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제대로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서 아무리 재밌게 설명했더라도 그 URL에 대한 어떤 설명은 좀 강력하게 가야 돼요. 네. 정리. 유망 고객을 얻는 것은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유망 고객의 메일 주소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만큼 유망 고객을 획득하지 못하면 세 가지 미디어를 활용하세요. SNS, 랜딩페이지, 차별화된 유튜브, 블로그.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 중 어떤 것도 아직 해본 적이 없다. 이미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차별화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자동 판매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 컨셉은 유망 고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차별화 컨셉을 만들면 경쟁사와 차별화되어 업계 최고의 자리를 확립할 수 있다. 꼭 나만의 차별화 컨셉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바란다. 요거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제가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거든요. 인터넷 고객 모집 구조 만들기. 네, 요거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이 흐름을 갖다 아신 다음에 이제 랜딩이라든가 스텝 메일이라든가 세일즈 페이지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흐름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5분 쉬고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 있으니까 5분 5분씩 계속 쉬고 또 할게요.